안녕하세요. 김정아입니다. 네, 영상을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성격이 조금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런가요? 대충대충 말하고 넘어갈 일도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런지 영상이 계속 길어지네요. 1부, 2부 다 영상을 좀 웬만해서 좀 짧게 남기려고 사실은 3부로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지루하셔서 끝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영상. 저희 사촌이 고모딸이 어떻게 돼서 김정일의 접대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를 말씀드릴게요. 지난 시간에 제가 군 입대되는 과정까지 설명드렸습니다. 결국 저는 그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, 양아버지 이 두 부모님들 모두가 저를 빼돌리는 데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. 일단 사람을 먼저 빼돌리고 나중에 뒷작업을 한다.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그때 당시 가짜 진단명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빼돌리고 사람이 일단 보이지 않게 하고, 그리고 그 진단서를 내밀어서 일단은 그 시기를 회피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,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를 빼돌리고 서류로서 권력으로서 압력을 가해서 일단 저를 빼돌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.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그걸로 끝이었냐? 끝이 아니었어요. 이게 왜 끝이 아니냐? 군사복무 정기간, 그래서 저는 군사대학 추천도 남보다 아무 지장 없이 빨리 받을 수 있었고, 20살의 어린 나이에 갈 수 있었고, 입당도 21살에 빨리 할 수 있었고, 군사복무에 장교로 배치돼서 8.15 훈련소 군단 간부부에 딱 갔을 때 간부부장이 저를 제안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. 그때 뭐라 했냐면, 제 서류를 사전에 보고 저를 딱 보고 얘가 걔야? 이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애들 대대장까지 무조건 잘 키워야 된다. 잘 관리해라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서 제가 또 이렇게 계속 건강상 악화로 계속 쓰러지고 결국은 제가 의가사 제대 신청까지 하게 되니까 간부부가 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결국 군단 간부부 연유창을 관리하는 보위대장으로 저를 임명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 그때 당시 2군단 8.15 훈련소 그 사건이 2군단 염천성 정치원 간첩 사건이 일어나면서 8.15 훈련소가 2군단 지구사령부로 편입이 되면서 그 간부들이 싹 다 해제되고, 당시 그 간부부장도 정치범수용소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간부부 사람들이 빠지면서 나를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8.15 훈련소 안에서는 더는 이제는 관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그 간부부 과장분이 한 분이 저를 통신국 사나 그쪽에다가 아는 그 연결선에다 전화를 해서 나에 대해서 뭘 알려줬나 보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를 받아갈 때 저를 여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으로 저를 임명을 하기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. 이 바탕이 그만한 첫째로 토대 기술이나 그 사람의 뭐 이런 기억력이나 다양한 그동안 생활 이런 평정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한 중앙당 억가 불합격생부터 해서 허위사령부 정착을 천국에 관심받았던 제가 나중에는 결국 군복을 벗고도 그 선에서 벗어 못 나서 한개 여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을 그래서 하게 됐고, 그 보위대장을 일을 하면서 보위부 스파이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압박을 받은 거예요.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여기까지 드린 이유는 어려서 한번 그들의 눈에 찍히게 되면 평생 거기에서 벗어 못 납니다. 결국 3년 동안 보위대장 일을 하면서 저는 보위부 스파일, 정치부 스파일, 온갖 스파이 그 제안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. 그에 대한 정신적 압박, 스트레스는 엄청났고,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힘들게 거주했던 사리온 거주를 포기하고 제가 문독으로 시집가면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,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문독에 시집갔는데도 그 시에 리당위원장, 그리고 보위지도원, 그리고 보안원, 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. 여기에서 결국 가부장적인 그 농촌에서 저희 시집가족들이 여자가 세면 남편을 우습게 여긴다,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남편의 그러한 외부적인 이런 소리에 팔랑귀가 돼가지고 부부싸움에 결국 저를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고,
그 폭행으로 해서 결국 아들이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 땅을 떠나게 된 경위입니다. 저는 그렇게 북한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저한테 어렸을 때 그 사고로 인한, 어렸을 때 내가 사고 친 그 사건 때문에 중앙당 옥가에 눈에 들 수밖에 없었고, 그것이 평생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게 된 사건이었고, 오히려 그 사람들 눈에 들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히려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돌이켜 보거든요. 양아버지나 제가 입당할 때, 그리고 군사대학 올라갈 때 정확히 제가 3번을 제 친부모, 내 낳아준 친부모에 대해서 이력을 내가 따지려고 들었고,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. 너는 지금의 네 이력은 그 어디에도 없는 표준 이력이다. 평생 후회한다. 이력 바꾸지 말고 딱 그대로만 갖고 있어라. 군사대학 올라갈 때 신혼조회 사촌들까지 다 조회받습니다. 저희 외가에 있는 외사촌이 내 그 군사대학 올라가는 신혼조회 때문에 걔가 저 비리 저질러 게 들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엄청 화풀이를 했어요. 그 신혼조회 입당할 때 또 신혼조회를 그렇게 합니다. 그때는 제가 진짜 내 보이브스 서류를 보고 싶어서 요청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. 안 된다. 딱 막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끝내 제 낳아진 부모의 이력을 전 하나도 볼 수 없었고 그냥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희 고모딸이 어떻게 돼서 김정일의 적대가 올라가게 됐고, 저희 집안 사촌 3명 중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남자아이입니다. 친편에서 이 3명이에요. 특히 3명 다 3명 딱 세어나면 세상둥이 같아요. 근데 가장 다른 게 저였습니다. 저는 눈이 조금 작은 형이었는데 저희 삼촌네 아들하고 고모네 딸 눈이 다 부리부리하게 굵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둘이는 3명 중에 왜 이 3명이 동시에 당선이 됐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. 할머니 한갑 때 어렸을 때 뭐였을 때 그때 뭐였을 땐 또 달랐댔어요. 처음 본 거죠. 두 번째로 봤구나. 10년 만에. 근데 삼촌 아들하고 저하고는 원래 잘 놀아요. 근데 얘는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할머니가 그때 한참 둘째 고모 보고 뭐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. 왜 욕을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를 너무 가다 놓고 공부만 시키고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애가 일반 아이들하고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.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 글띠주예요. 공부는 인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완전 채우던 100% 채우더라고요. 그리고 당시에 저희 고모부 부부 직업이 뭔 줄 아세요? 저희 고모부가 당시에 2군단 간부부 과장이었고 고모가 2군단 연구실 소장이었어요. 그 군간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정직하게 지낸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혜경이가 맞다리고 그 밑에 남동생인데 남동생보다도 이 혜경이한테 엄청 신경 쓴 거예요. 공부가 100%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,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0% 만 채우던 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아내고, 그리고 피부 관리부터 모범 생활, 남자애들하고 말도 못 섞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사촌인데 우리하고 마주서서도 철령이 이 짝이 삼촌네 아들하고 말하니까 되게 쑥스러워하고 애가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. 풀떼기도 잘 몰라요. 데리고 나가서 우리는 워낙 둘이서 벌차게 이렇게 좀 조금은 와일드하게 노는 성격이었거든요. 그래서 둘이서 치고받고도 잘했어요. 근데 얘는 완전히, 그러니까 얘한테 사고 내면 안 된다고. 얼굴에 흠집 하나 없어요. 그때는 걔가 중앙동 옥고에 간 줄 몰랐어요. 나중에 제가 군대 나갔다가 휴가 끝나고 1년 있다 오니까 내 군사동부에 있었던 이 얘기 할머니한테 하니까 할머니가 그때야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3명이 됐다. 근데 한 가족 중에 3명이 중앙당 옥가에 갈 수는 없다. 무조건 거기서 1명만 갈 수 있다. 전 그때 그걸 처음 알았고 3명 중에 1명만 가고 2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삼촌 아들하고 저. 그래서 제 서류하고 철룡이 서류가
허위사령부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철룡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촌 아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령부로 들어갔어요. 실제 허위사령부에서 군사복무했고 나중에 제대된 다음에 만나서 너 허위사령부에서 뭐 했니 했더니 금광에 들어가서 수직갱 정말 한 뭐 150m 200m 그런 데 들어가서 금만 캤대요. 그래서 걔는 나중에 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제대돼가지고 그 금으로 자기 누나하고 평성 청진 달리기 장사를 했거든요. 그때 내가 그래서 야 나도 차라리 국경용비대 안 가고 내하고 허위사령부 갔으면 야, 금 캘지도 모르겠는데 아씨 걔네끼리 국경용비대 가가지고 개고생만 하고 왔다. 그때 둘이서 그때 술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회포를 푼 적이 있습니다. 그때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. 해경가 그 3명 중에 조건이 첫째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전 학교 전학을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 최고 성적증이 없었어요. 그래서 15과목인가 그 과목을 16과목인가 그 과목을 난 100% 다 시험 쳤습니다. 마지막 학교 졸업할 때. 저희 철룡이 같은 경우에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농구에 빠져있던 애예요. 그러다 나니까 학교 성적이 그냥 우등 아니면 최우등, 우등 됐다 최우등, 우등 됐다 최우등 이게 반복했고 문제는 삼촌이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셨는데 삼촌도 조금 술 먹고 사고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출당까지 됐던 경력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3명 중에 지금 제일 조건이 좋은 게 혜경이었던 거예요. 고모딸. 그럼 고모딸이 결국은 어디 갔나 했더니 혜경이는 김정일 특각에 간 줄은 그때 당시 모르고 일단 중앙당 옥가에 갔다. 이렇게만 저희는 들었어요. 그리고 연락이 다 끊어지고 집에 와서 걔 사진을 다 걷어갔다고 하고 실제 할머니 집에 와서 그 진갑대하고 저 환갑대 이 2번의 사진이 있는데 환갑대 사진하고 진갑대 사진을 다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진이 없어요. 근데 나중에 가져왔을 때 개자리만 이렇게 메꿔온 사진을 나중에 그 복사본을 다른 걸 좀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개 사진 보니까 실제 개 사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제대돼서 또 군사복무 과정에 장교가 되면서 자주 드나들면서 제대된 이후에 나중에 또 알게 된 사건인데 혜경이 문제를 그때 연락이 다 끊겼댔어요. 그냥 중앙당에 올라갔다는 것만 알았어요. 그런데 중앙당 올라가서 한 5년 있다가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한 번은 혜경이가 중앙당 간부들하고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. 고모네 집에. 근데 고모부가 강원도에 있을 때 집에 왔는데 이제 결혼할 것 같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간 이후에 고모부가 제대명령서를 받았대요. 고모부가 제대명령서를 받고 청진에 들어와서 집이 없으니까 제대군관들 제대되면 집을 대체로 못 받거든요. 그런데 식료품 상점 경비실에서 지내게끔 구역당에서 조치를 해줬더라고요. 식료품 상점의 경비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국가 건물입니다. 함부로 아무나 집이 없다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구역당에서 그걸 다 보장을 해주더라고요. 당에서. 나중에 내가 갔다가 또 다시 휴가 오니까 이번엔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. 혜경이 결혼식 했다. 근데 그 결혼식 사진을 저희는 나중에 결혼식 사진만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딱 결혼식 사진에는 어릴 때 그 모습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살이 얼마나 찐지 이렇게 살이 쪘더라고요. 얘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? 이러고 우리가 그랬더니 거기 가서 식당에서 김정일이 딱 직접 밥을 접대해준 일만 했답니다. 그리고 결혼도 그 경호부대의 군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 특각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. 밖에 일찍 못 나오고. 그리고 그럼 결혼식 때 할머니도 가서 할머니 못 갔대요. 형제도 못 가고 딱 아버지 엄마만 와서 그냥 까마차량에 와서 모셔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모셔왔는데 그냥 결혼식 했다. 그냥 딸 하나 조국에 바친 셈 치지 뭐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. 3부에 거쳐서 제가 중앙당 옥가 선출 과정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린 거는 그냥 어려서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선출되는 그 문제하고 상당히 중앙당 옥가 과정은 선출 과정은 디테일하게 철저히 검토가 돼서 다양한 다각면의 측면으로 검토가 되고 그렇게 선출되게 되면 일단 가족들하고 연결이 싹 다 끊어집니다.
그 두 번째 문제는 한 번 선출됐다가 불합격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. 왜냐하면 토대나 조건이 북한의 조건의 가장 우선 조건이었기 때문에.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계속 보이브 스파이라는 일도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. 실제 그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다루고 그에 대한 비밀 엄수를 상당히 많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못 벗어난 거예요. 계속 그게 반복이 됐고, 저희 삼촌 아들 같은 경우에도 호위사령부로 끝내 군대를 나가게 된 경위, 이렇게 군 입대까지도 이 영향이 상당히 미친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은 이번에 일어났던 김정은 6.5설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정보가 정말 외부에 나오는 게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저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중앙당 억가 선출 과정이라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앞으로 북한 정보를 우리가 할 때 정말로 그 안에 실제 경호나 다양한 그거를 철저히 엄호되는 사람들은 외부 소식이 싹 다 절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저희 사촌 경험을 봤을 때에도. 그리고 그 한 가정에서 한 명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, 이런 조건도 왜 나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다시 북한의 내용을 평가를 할 때 정말로 이런 정보가 나오는 게 가능할까,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. 또 다른 이러한 북한 전략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사태는 좀 없길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3부작으로 나눴는데 좀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조금 지루하게 영상이 찍혀진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. 그래도 영상 찍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영상 시청 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제부터 꼭꼭 연습할게요. 좋아요, 구독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